안녕하세요. 김준환입니다. 이제 3, 4강에 걸쳐서 실제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어 보고 있는데요. 1, 2강에 배웠던 것보다 확실히 어렵죠. 3강에서 최단 거리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들에 대해 다루었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최소 스패닝 트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물론 그래프 알고리즘에 있어서 매우 기초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루는 것이겠죠. 오늘은 최소 스패닝 트리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 문제를 푸는 프림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트리가 뭔지는 알고 있죠. 여기서 스패닝 트리를 정의를 하는데요. 스패닝 트리란 무방향 그래프에서 간선들 중 몇 개를 골라서 만든 트리입니다. 트리 간선의 개수는 항상 정점 개수 빼기 1이니까요. 고른 간선의 개수는 항상 v 빼기 1개겠죠. 우리가 예전에 배운 스패닝 트리의 예시로는요, DFS 트리가 있어요. DFS 트리에서도 말했지만 그래프와 트리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복잡한 그래프라는 객체를 간단한 트리라는 객체로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생각이 훨씬 더 간단해진다 라고 말을 했었죠. 이제 우리는 간선의 가중치가 있는 무방향 가중치 그래프가 주어질 때 이 그래프의 스패닝 트리 가운데 가장 간선의 가중치 합이 작은 것을 고르는 최소 스패닝 트리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는요, 모든 간선을 정렬합니다. 그러니 인접 리스트 같은 자료 구조가 아니라 간선들의 배열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겠죠. 모든 간선을 정렬하는데 정렬 기준은 물론 가중치 순서입니다. 가중치가 작은 간선들이 먼저 나오고 가중치가 큰 간선들은 나중에 나오게 간선들을 모두 정렬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들부터 순서대로 고르면서요. 이 간선을 고를 수 있다면 고릅니다. 이 간선을 고를 수 있다는 뜻은요. 이 간선을 스패닝 트리에 추가했을 때 여전히 이 트리가 트리의 형태를 만족할 때 이 간선을 고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게요. 먼저 가중치가 1인 간선들을 차례대로 고릅니다. 이 간선하고요, 이 간선하고요, 이 간선을 차례대로 고르면 스패닝 트리가 구성되고 있죠. 그 다음으로 가중치가 2인 간선들을 차례대로 고릅니다. 이제 스패닝 트리의 윤곽이 잡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간선의 가중치가 3인 간선을 차례대로 고를 건데요. 이제 이 간선을 보면요. 이 간선은 지금 선택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간선을 선택하면은 우리가 고르고 있는 스패닝 트리에 사이클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최소 스패닝 트리라고 부를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 이 간선은 고르지 않고 그냥 무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가중치가 4인 이 간선을 봐도요. 이 간선을 추가하게 되면은 트리에 사이클이 생기기 때문에 이 간선은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가중치가 5인 간선들을 차례대로 이 간선은 추가하고 이 간선은 추가할 수 없으니 제외하고 이렇게 해주면 그래프의 최소 스패닝 트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알고리즘이 왜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는 둘째 치고요. 이 알고리즘을 올바르게 작동시킬 수가 있으려면 이런 자료 구조가 있어야겠죠. 우리는 이 간선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 간선을 연결해도 괜찮다는 거는 이 간선을 추가했을 때 트리에 사이클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고, 그 말은 지금 연결하려는 두 간선이 이때까지 이미 연결이 되어 있었던 적이 없다라는 뜻과 같겠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두 정점을 연결하고 그리고 두 정점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이 두 연산을 할 수 있는 자료 구조가 있어야 합니다. 운이 좋게도 이런 자료 구조는 서로소 집합이라고 불리는 자료 구조로 실제로 존재합니다. 만약 서로소 집합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소 집합, 유니온 파인드 집합 또는 disjoint set union, 영어 약자인 DSU의 키워드로 구글에 검색해 보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서로소 집합 자료 구조는 놀랍게도 이 모든 연산을 거의 상수 시간에 수행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정확히는 알파 n이라고 역 에커만 함수로 불리는 시간 복잡도에 작동하게 되는데요. 이 함수는 매우 느리게 증가하기로 유명한 함수로 거의 상수 시간에 작동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러니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먼저 간선들을 정렬하는데 O of E 로그 E의 시간이 들고요.
그 뒤 모든 간선들을 차례대로 보는 데에는 그보다 훨씬 더 적은 이 알파 v의 시간이 들게 됩니다. 즉 총 시간 북접도는 오더 오브 e 로그 e가 됩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가장 가중치가 작은 간선부터 차례대로 간선을 추가해 나갈 수 있으면 계속 추가해 나갔죠. 그러니 이 알고리즘은 그리디 알고리즘에 해당하고요. 그리디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에는 이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한다라는 증명을 꼭 해야겠죠. 한번 귀류법을 사용해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최소 스패닝 트리를 찾지 못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런 간선이 존재할 거예요. 그 전까진 잘 최소 스패닝 트리를 찾다가 이 간선을 추가함으로써 지금까지 고른 간선들을 포함하는 최소 스패닝 트리가 없게 되는 그런 첫 간선이 존재하겠죠. 즉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잘못 선택을 한 첫 간선을 U,V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간선은 지금 완성되고 있는 트리의 서로 다른 두 컴포넌트를 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UV 간선을 포함한 최소 스패닝 트리는 존재하지가 않죠. 그 대신 UV를 포함하기 직전에는 이 UV를 선택하기 전에 선택한 이 빨간 간선들을 이용해서 최소 스패닝 트리를 만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최소 스패닝 트리에서는 U하고 V가 직접 간선으로 이어져 있지 않고 간접적으로 연결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 간선을 사용하면 최소 스패닝 트리가 아니게 되니까요.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을 거고, 그 중에서는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UV를 고르기 전에 고르지 않았던 간선이 하나 이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U와 V 사이 유일한 경로의 간선의 가중치들이 전부 다 UV의 길이보다 작다면요, 이 간선들을 이미 선택을 다 했을 거고요. 그러면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UV라는 간선을 이미 연결되어 있구나 하고 추가하지 않았겠죠. 그러니 이 경로에는 UV 길이보다 긴 간선이 무조건 존재하고요. 그 간선을 지우고 UV를 이으면 길이가 더 짧은 스패닝 트리를 얻을 수 있으니까 이 대신 찾은 스패닝 트리가 최소 스패닝 트리였다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게 됩니다. 이런 형태의 증명을 통해서 크루스칼 알고리즘이 올바르게 작동한다, 즉 최소 스패닝 트리를 찾는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이때 볼 수 있는 신기한 한 가지 사실은 간선의 가중치 합의 최소인 스패닝 트리는 사실 간선의 가중치 최대값이 가장 작은 스패닝 트리였다 라는 사실입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최소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두 번째 알고리즘으로 프림 알고리즘이라는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이 프림 알고리즘은 3강에서 배웠던 최단 거리를 찾는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비슷하게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아무 정점을 하나 골라 최소 스패닝 트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트리에 포함된 정점과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정점 사이 간선들 가운데 가중치가 최소인 간선을 찾고 이 간선을 트리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트리가 완성될 때까지 반복을 해줍니다. 이 알고리즘과 크루스칼 알고리즘의 차이는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트리를 조각조각 합쳐가면서 완성을 했다면, 프림 알고리즘은 트리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항상 하나의 연결된 컴포넌트가 유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크루스칼 알고리즘은 글로벌하게 모든 간선들 가운데 최소인 가중치 간선부터 골랐다면요, 프림 알고리즘은 시작 정점에 연결된 것부터 최소 가중치 간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볼게요. 먼저 이 빨간색 정점을 골라서 트리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 이 빨간색 정점과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정점들 사이의 간선을 모두 우선순위 q 같은 자료 구조에 넣었습니다. 가중치가 작은 간선들부터 차례대로 잘 빼줄 수가 있겠죠. 이제 가중치가 1인 간선을 빼주고요. 이 간선 반대편에 연결된 두 개의 간선을 추가로 우선순위 큐에 넣어줍니다. 다시 가중치가 1인 간선을 빼주고요. 이 정점에 연결된 간선들 중에서 우선순위 큐에 들어간 적이 없는 간선들을 차례대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가중치가 최소인에는 가중치가 2인 이 간선이고요. 이 간선을 추가하고 난 다음에는 추가로 우선순위 큐에 넣어줄 간선이 없죠. 그 다음 우선순위 큐에서 이 간선을 빼주려고 했는데요. 우리가 우선순위 큐에서 이 간선을 넣었을 때에는 이 간선이 트리에 포함된 정점과 트리에 포함되지 않은 정점을 잇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이 간선의 반대편 끝 정점도 트리에 포함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 간선은 트리에 포함된 정점 두 개를 잇게 됐고, 이 간선은 보면 안 되게 되었죠. 그러니 이 간선은 무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가중치가 3인 간선은 이 간선이 되고요.
이 간선을 트리에 추가를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중치가 5인 간선을 봤는데 이 간선도 이미 트리에 포함된 정점 2개를 잇고 있죠. 이 간선도 제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가중치가 5인 이 간선을 봐주게 됩니다. 이 간선을 봐주고 난 다음에는 반대편 끝 정점에 연결된 2개의 간선들을 우선순위 큐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이 가중치가 2인 간선을 보고 가중치가 1인 간선을 우선순위 큐에 넣고 그 다음에는 가중치가 1인 간선을 보고 가중치가 4인 간선을 보고 이렇게 하면은 프림 알고리즘의 동작이 끝나게 됩니다. 그 결과 나온 스패닝 트리는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구했던 스패닝 트리와 같은 트리가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최소 스패닝 트리가 유일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최소 스패닝 트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특히 가중치가 같은 간선을 여러 개 선택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가운데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최소 스패닝 트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알고리즘을 실제로 구현할 때에는 최소 우선순위 큐를 이용하고 간선을 우선순위 큐에 넣는 대신 간선의 한쪽 끝 정점과 이 간선의 길이를 페어링해서 우선순위 큐에 넣어야겠다는 생각도 해줄 수가 있겠죠. 보면서 계속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 생각나죠. 다익스트라 알고리즘과 매우 유사한 코드가 완성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도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유사한 그리디 알고리즘이고 정당성도 비슷하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은 하지 않을 거고요. 크루스칼 알고리즘에서 했던 것 같이 코드도 보여드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짜보세요. 이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역시 우선순위 큐에 각 간선을 한 번씩 넣었다 빼니까 오더 오브 E 로그 E가 됩니다. 여기까지 최소 스패닝 트리를 구하는 2가지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이 크루스칼 알고리즘과 프림 알고리즘을 직접 구현을 해보시고 자신의 것으로 꼭 만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다 더 어려운 연습 문제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들 중에서 맨 위의 문제를 제외한 아래쪽의 4문제는 사실 트리에서의 최소 공통 조상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트리에서의 LCA를 구하는 알고리즘에 대해서도 공부해 보시고요. 최소 스패닝 트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도 만들 수 있고 풀 수가 있구나. 그리고 사실 최소 스패닝 트리에 관한 문제들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요. 그러니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고 이 강의가 끝나더라도 많은 알고리즘에 대해서 직접 구글에 검색해 보시고 알아봄으로써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한 지식을 계속 늘려가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4시간에 걸쳐서 기초 그래프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백준 온라인 저지 등의 사이트에서 그래프 문제들을 많이 풀어봄으로써 배운 것들을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알고리즘 실력이 좀처럼 늘지 않는다면 내가 충분히 열심히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지는 않았는가를 제일 먼저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기초 그래프 알고리즘 강의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긴 강의 모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